1957년 소련에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 인공위성의 등장으로 통신의 발달과 기상 예측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인류의 삶이 보다 진보했는데요. 그런데 이 인공위성을 무려 78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생길 걸 알았다고요? 그렇습니다. 78년 전에? 그렇죠. 그는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 해저 이만리, 20세기 파리 등을 발표한 현대 과학 소설의 아버지 줄 베른입니다. 20세기의 과학은 줄 베른의 꿈을 쫓아 발달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그는 소설을 통해 인류의 달 착륙과 TV, 에어컨, 영상통화 등 수십 년 후의 과학기술을 예언했는데요. 우와. 현대 과학을 예견했던 줄 베른의 작품 중에서도 1879년에 발표한 소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 왕비의 유산. 소설 속에서 독일의 과학자 슐츠 박사는 드라이 아이스화된 이산화탄소를 탑재한 포탄을 개발. 그리고 프랑스 사라쟁 박사의 도시를 파괴하기 위해 포탄을 발사했는데요. 그런데 슐츠 씨의 포탄은 지금쯤 대기권을 빠져나가고 있을 테니까 두 번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슐츠 박사가 만든 포탄은 위력이 너무 센 나머지 그만 지구를 벗어나 위성 궤도로 돌입했습니다. 자, 바로 이 대목이 뭘 의미하느냐? 인간이 쏘아 올린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장치, 즉 인공위성을 예측한 부분인 겁니다. 와. 20세기에 발명된 인공위성 기술을 줄 베른은 무려 78년 전에 언급한 거죠. 뛰어난 상상력이네. 예견력이 뛰어나고 이분은 정말로 과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막연한 상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해저 이만리에 옛날에 그 해저 탐사선 이런 거를 미리 갖다 놓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죠. 소설가 줄 베른의 예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슐츠 박사가 무기로 개발한 포탄의 위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이산화탄소 혼합물이 공기에 퍼지면 반경 30m 이내에 있는 모든 생물은 냉동되고 질식하지. 어떤 내용 같아요, 이게? 가스. 가스죠. 가스를 예언한 겁니다. 마치 독가스 같은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전을 연상시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앞서 어느 나라의 박사들이 싸웠다고 했죠? 바로 프랑스와 독일의 박사들이었죠. 월드 워. 소설이 발표된 뒤로부터 약 35년 뒤인 1914년 프랑스와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 적국으로 참전합니다. 그러네. 그리고 이때 화학무기인 최루가스, 수류탄과 포탄 공격을 서로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세계대전이니까. 이게 다 예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나라도 특정했고 소설에 그 무기까지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야, 진짜 예견력 하나만큼은 대단하네. 그래서 훗날 이 책을 접한 사람들은 줄 베른이 제1차 세계대전의 화학전을 예언했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놀라우면서도 이 과학을 악용하는 예견에 좀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도 있는데 씁쓸하네요, 진짜. 부디 그의 작품 속 예언이 인류의 발전에 올바르게 쓰이는 기술로만 실현되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999년 스마트폰과 태블릿, SNS의 등장을 예언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빌 게이츠인데요. 이야, 역시 남다르네요. 사람들은 작은 기기를 들고 다니며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니, 이건 예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뭐 예측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빌 게이츠는 IT 분야의 미래만 예언한 게 아닙니다. 저는 감히 그를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 이유는 빌 게이츠는 세계적 비상사태 코로나19까지 예언했기 때문이죠. 지금 있는 코로나19? 자, 2017년 2월 독일에서 열린 한 안보회의에 참석한 빌 게이츠. The danger and the impact is right up there, perhaps even higher than even nuclear war or climate change. 즉, 전염병이 10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1년 뒤인 2018년 또다시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를 통해서요. 전 세계가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로 팬데믹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했습니다. 소름인데요. 팬데믹까지 예상할 정도로.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은 IT 업계에 종사한 사람인데 그렇죠. 세계 보건에까지 발을 넓혀서 거기 예언이 또 적중할 거라고는 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정말 2년 뒤인 2020년 다들 잘 아시는 바대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에 전 세계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 빌 게이츠의 예언, 빌 게이츠의 경고를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빌 게이츠는요, 예언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가정용 코로나19 진단 키트 보급 운동은 물론 코로나19 치료제 및 예방 백신 연구를 위해 한화로 약 1,20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까? 네.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진짜. 올해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인들의 축제, 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2013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터키의 이스탄불과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토끼요. 그런데 말입니다. 개최지가 확정되기 무려 25년 전인 1988년 네. 이것이 도쿄에서 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일본 애니메이션 오토모 가츠히로의 아키라. 아키라? 1988년에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아키라는요. 제3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된 2019년의 미래도시, 일명 네오도쿄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 한 국회의원의 발언. 내년엔 세계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있단 말이야. 내년, 그러니까 2020년에 도쿄에서 개최될 세계 스포츠 대회를 위해서요. 전쟁으로 붕괴된 경기장을 공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0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개막식을 카운트다운하는 광고판까지 등장하는데요. 우와. 오. 2020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시점이 2019년이니까 그렇죠. 마치 요즘 만든 것처럼 돼 있죠. 야, 25년 뒤의 미래를 그때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애니메이션을 예견한 거네요.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게다가 지난 3월 24일 일본 정부와 세계스포츠대회위원회인 IOC는 2020년 도쿄 세계스포츠대회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됐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요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보신 광고판 저희 보면 중지다 중지라고 써 있죠, 낙서로. 정말 중지다네, 중지다. 중지에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를 중지하라는 낙서가 적혀 있습니다. 어머머? 저걸 누리꾼들이 또 포착을 한 거예요. 게다가 더 소름 끼치는 건 애니메이션 말고 원작 만화책의 한 장면에는 WHO 전염병 대책을 비난이라는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요, 저렇게. 이를 두고 일본의 누리꾼들은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힌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는 걸 예언한 거 아닐까? 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실제 도쿄 세계스포츠대회 개막일까지 147일 남은 시점인 지난 2월 28일 일본 곳곳에서는 아키라 속 예언이 담긴 간판을 실제로 제작해 도쿄 세계스포츠대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중지다 중지 깨알같이 재현돼 있네요. 웬일이냐.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요. 아키라를 그린 오토모 가츠히로의 애니메이션 후속작에 우주선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우주선의 이름이 바로 코로나예요. 에이. 저거 저 스펠링도 똑같아요. 어디? CORONA. 야, 이 작가분 예견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놀랍죠, 진짜. 아무튼 시작하기도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아키라에 적힌 낙서는 정말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었을까요? 미래를 예언한 사람들 중 무려 86%의 적중률을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와, 이 사람은 진짜 믿어야 되겠는데요? 정말 귀가 얇으시네요. 86%는 자, 그 사람 바로 누구냐? 누구예요? 에디슨의 부활라고 불리는 천재 발명가 레이먼드 커즈와일입니다. 현재 G사의 엔지니어링 이사로 재직 중인 그는요.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기, 스캐너, 전자음악 기기, 신디사이저 등을 개발, 첨단 기술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는데요. 아유, 고마워요. 이게 다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저분이 다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천재 과학자인 그는요. 수십 년 전부터 우리의 모습을 예언해 왔는데요. 1990년 커즈와일의 예언. 1998년까지 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길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하지만 1996년 인간 대 컴퓨터의 두 번째 체스 대결에서 최종 승자는 인간이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컴퓨터 따위는 인간의 두뇌를 따라갈 수 없어 라며 커즈와일의 예언이 허무맹랑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뭐 알파고가 뭐 바둑으로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시대가 됐지만 그게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1997년 세계 체스 챔피언인 가리 가스파로프 대 인공지능 컴퓨터 딥블루의 체스 대결의 결과는 네. 인공지능의 승리! 인간을 이긴 슈퍼컴퓨터의 첫 등장에 당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저 때가 기억이 나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미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커즈와일, 1999년에 밝힌 그의 예언. 10년 후에는 무인 자동차가 등장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십니까? 이랬을 거예요. 그래요. 1990년대라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2010년 미국의 다국적 기업 G사에서 무인 자동차 첫 시범 운영에 성공한 겁니다. 이 밖에도 그는 3D 프린터, 음성인식 컴퓨터, AR 스마트 안경 등장을 예측했는데요. 2010년 그가 본인이 했던 예측들을 분석한 결과 147개 중 무려 126개가 실현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진짜 궁금한 거는 커즈와일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데요? 불안해지는데요.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있겠지? 커즈와일의 예측대로라면요. 2045년도에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불로장생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2045년도쯤에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니까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에이 하려고 하다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예측을 비웃었던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예측이 틀리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커즈와일은 현재 기술 발전의 속도를 전제로 하면 이거 가능하다고 예측을 한 겁니다. 21세기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자 최고의 발명이라 꼽히는 스마트폰. 뉴스, 영상 감상, 금융거래, 쇼핑. 이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혁신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전으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그 스마트폰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그죠? 진짜. 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94년 전인 1926년. 이 스마트폰 기술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월드 시리즈 경기, 지진 등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걸 1920년에. 3.1운동 있고 나서 몇 년 뒤예요? 몇 년 뒤죠? 7년 뒤예요. 7년 뒤. 21세기 스마트폰 기술을 예언한 사람의 정체. 바로 라디오와 형광등을 개발한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그의 예견은 스마트폰뿐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텔레비전과 전화 통화를 통해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26년에 얘기했다고요? 1926년에. 아무리 과학자라도 적당히 상상력이 있어야죠. 너무 먼 미래니까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 천재 과학자 테슬라는요, 1909년 미국의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전 세계에 무선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신의 기기를 휴대해 조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휴대전화로 4G나 와이파이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예언이냐? 와이파이 기술이 도입된 건 1971년입니다. 최초의 휴대전화가 등장한 건 1973년이고요. 저 크기 봐. 벽돌 아니야? 사람들은 21세기 인류의 발명품을 예언한 테슬라를 두고 과학계의 노스트라다무스다. 우주에서 길을 잃고 지구에 태어난 외계인.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썰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외계인이랑 통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미 해군 구축함을 순간 이동시키는 실험도 뭐 했다. 이런 썰도 돌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은 100년 후의 모습까지 테슬라가 예측하고 미리 실험을 한 거 아닐까?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야. 시대를 앞서간 천재 과학자의 예언. 그는 우리의 미래를 과연 어디까지 내다봤을까요? 어느 늦은 밤 수천 명의 승객을 태운 초호화 여객선이 빙하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해상 사고로 대부분의 승객들이 차디찬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타이타닉 그거예요?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말씀드린 순간 그 사고가 떠오르시죠? 네네. 그런데 아닙니다. 또 있었어요? 들려드린 이야기는 미국의 소설가 모건 로버트슨이 1898년에 출간한 소설
타이탄호의 침몰 혹은 무용지물 속 이야기인데요. 아, 이름이 타이탄이라고? The Wreck of the Titan. 배 이름이 거의 비슷하죠. 타이탄, IC만 붙인 거 아니에요? 네. 야, 타이탄의 침몰이잖아. 사고 전에 출간된 소설이에요. 그럼. 1912년 4월 14일 첫 출항 나흘 만에 2,200여 명의 승객 중 1,500여 명이 사망하는 역사상 최악의 해상 사고를 낸 타이타닉호. 그런데 타이타닉호 사고 발생 14년 전인 1898년에 발표된 로버트슨의 소설이 마치 이 타이타닉호 사고를 예언한 듯한 내용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 자, 그리고 당시 떠다니는 궁전, 백만장자의 스페셜 여객선이라고 불린 타이타닉호처럼요. 소설 속 타이탄호 역시 인간의 작품 중 가장 위대한 여객선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두 배 모두 영국 국적의 배로요. 영국과 미국을 오가는 노선을 운행했는데요. 그리고 정말로 소름 끼치는 공통점. 뭐예요? 4월의 늦은 밤, 북대서양에서 과속으로 인해 빙산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라는 점. 와. 아니, 그 사실 바다에서야 뭐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사고 원인이 뭐 배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빙하를 푹 집은 거 아니에요? 사실 빙하 사고가 흔한 건 아닐걸요. 흔하진 전후선에서. 않죠. 그리고 그 큰 배가 그걸 못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자, 소설 속의 예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피해자를 낸 원인이 되었죠. 두 배 모두 2,0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웠지만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명정 수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냈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책에도 이 내용이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와. 실제로 타이타닉호는 고작 20척의 구명정을 구비, 그리고 소설 속 타이탄호 역시 단 24척의 구명정을 구비한 걸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명정 수도 비슷하잖아요. 똑같네, 거의. 4척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그냥 같다고 봐야죠. 자, 마치 타이타닉호 사고를 예언한 듯한 소설 속 내용에 놀란 사람들은 소설가 로버트슨이 사고를 예언한 것이라고 하게 됐는데요. 이에 소설가 로버트슨은 저의 해양 지식을 총동원해 쓴 것일 뿐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의문을 일축시켰다고 합니다. 갔다 왔네, 이 사람. 이 사람 미래를 갔다 온 거예요. 다 본 거야, 이거. 모든 게 너무나 비슷하니까. 이름까지. 이름도 그렇고. 2000년 11월 미국. 한 남자가 인터넷상에 올린 글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저는 2036년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티터. 자칭 2036년의 미래에서 왔다는 그는요. 자신이 1998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군이라고 밝히면서요. 2038년 세계가 봉착하게 되는 컴퓨터 대란, 이른바 유닉스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부의 지시를 받아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시간여행자라고 주장하는 존 티토는 진짜 미래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2000년 이후 미래에서 벌어질 일들을 인터넷상에 공개 예언했습니다. 먼저 그는 2000년에 자신이 타고 온 타임머신이 미니 블랙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요. 2034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가 미니 블랙홀을 이용해 타임머신 실용화에 성공했다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름. 존 티토가 예언을 하고 8년 뒤 실제로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대형 입자가속기를 통해 미니 블랙홀을 생성하는 실험을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진짜 타임머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2000년 광우병이 미국을 휩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야. 그런데 3년 뒤 실제로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발생. 엄청난 일이었죠.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야, 이거는 너무 상상 외의 일이어서 이걸 맞췄다는 건 좀 대단하네. 그렇죠. 아, 존 티토 찾아봐야겠네. 거의 음모론자네요. 난 이런 거 너무 잘 믿어요. 너무 좋아해. 그리고 존 티토는 2001년 2월에는 미국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찾기 위해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글을 또 남겼습니다. 2년 뒤 역시나 그의 예언대로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거 이 사람 지금도 활동합니까?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그는 4개월간의 활동을 끝으로 2001년 3월
예정된 임무를 완성했다라는 마지막 글을 남긴 채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2014년 3월 22일 중국의 한 SNS에 올라온 의미심장한 글. 끔찍한 항공사고부터 대지진,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오마이갓.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당시 이를 본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누가 장난친 거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이 글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전원 사망. 실제로 네덜란드 암스텔람에서 이륙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이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반군의 미사일에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맞아. 당시 탑승자 298명이 전원 사망하는 비극적인 참사였습니다. 저 설마 날짜가 정확했어?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난 날은 2014년 7월 17일. 오마이갓. SNS 속 예언의 시작. 말레이시아 항공사고 예언일 7월 17일과 실제 사고일이 일치했습니다. 와, 이게 맞았던 거예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오마이갓. 7월 23일과 24일 대만과 알제리 항공에 연달아 추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7월 23일 대만 가오슝에서 펑우섬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비상 착륙 도중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 맞아. 다음 날인 24일에는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알제리의 수도 알제로 향하던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대중교통 중에 가장 사고 안 나는 게 항공사거든요. 근데 지금 날짜 맞춰, 국가 맞춰 이거는 가능해요 이게? 소름이죠? 연이어 예언이 맞아떨어지자 누리꾼들은 중국판 존 티토가 등장했다라며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진짜. 소름 끼치는 적중률을 자랑하며 세상을 들썩이게 한 예언가들. 대체 그들은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살아있는 예언가는 단연 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영국 출신의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입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로 말할 것 같으면 2012년 미국의 곡물 파동, 그리고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등을 예언해 큰 화제를 모은 예언가인데요. 어우, 아주 굵직한 것도 맞췄네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그가 지난 2018년 9월 발표한 2019년판 예언이 또다시 엄청난 적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가 본인의 너튜브를 통해 예언한 내용. In Australia, I felt as if they're going to have some bushfires, and I felt this was an exceptionally big bushfire. It's going to take a lot of work to put out. 저거 맞췄네. 호주 산불? 그렇습니다. 2019년 9월에 시작돼 장장 6개월 동안 지속된 대규모 산불. 호주 산불이 발생할 것을 파커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이죠. 그리고 2019년 11월에는 영국에 큰 홍수가 올 거라고 예언했는데요. 맞어요? 실제로 지난 2019년 10월과 11월 영국 요크셔 지역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홍수 사태로 수백여 채의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머. 영국 홍수는 또 어떻게 예측을 한대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새 총리로 전 외무장관 보리스 존슨이 당선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기밀 문서를 폭로해 1급 수배 대상이 된 줄리안 어산지가 7년 만에 체포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역시도 적중, 그리고 또 적중. 그가 예고한 일들이 놀랍게도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죠. 대단한데?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잘 맞추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한석준 씨, 예. 정신 차리세요. 아, 이거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분 너튜브 영상 보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정말 지금 가장 주목받는 예언가인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난 2019년 12월 본인의 너튜브 계정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판 예언을 세상에 또 공개했는데요. 이분 어떻게 예언했네요? 궁금하다. But I do feel that Trump will be re-elected. But also, environmentally, we're going to get continued hurricanes, fires, earthquakes, and I feel some of these things will become a pressure upon his presidency.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재선이 된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를 했네요. 재선이 될 것 같다도 아니고 재선된다. 네.
이 밖에도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 아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는데요. 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의 갈등은 사실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사우디 유전 시설이 드론 폭격 당했을 때도 배후 세력으로 이란이 있을 거다. 이 있었고 조짐이 안 좋죠.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 그의 예언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지난 3월 첫째 주 미국의 한 출판 관련 매체가 공개한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3위에 다소 의외의 소설이 올랐는데요. 책을 읽은 이들의 댓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뭐죠? 2020년 이 소설을 읽으니 소름이 돋는다. 작가는 어떻게 알았을까? 자,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책을 예견서라고 불렀습니다. 뭐길래 아까 그 타이탄만큼이나 무서운 소설이에요? 자, 책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면요. 이것은 우한 외곽의 rDNA 연구소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우한 400이라고 부른다. 느낌이 오십니까? 코로나 관련된 소설인가요? 자, 이 소설은요. 스티븐 킹과 함께 미국 스릴러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베스트셀러 작가 딘 쿤츠가 1981년에 발표한 The Eyes of Darkness, 어둠의 눈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작품이 일명 2020년 예견서로 불린 이유. 우선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지역 중에서도 하필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요. 와, 진짜 아니 우한이 진짜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도 아니고. 나는 우한 요번에 처음 알았어. 우한이라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소설 어둠의 눈은요. 중국 우한 외곽에 위치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개발한 생화학 무기 우한 400 바이러스가 미 대륙을 공포로 몰아넣는다라는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우. 아니 뭐 2000년 초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사스나 메르스를 경험했던 이후에 쓴 소설도 아니고 그래도 놀라운데 잘 안 알려진 도시를 발원지로 설정하는 소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읽어드린 소설 속 구절. 우한 외곽 모 연구소에서 개발된 물질 우한 400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자,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경악을 했느냐면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 사고 의심. 실제로 이런 기사가 다소 보도되는데요. 2017년 연구소 설립 당시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 매체에서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한 곳입니다. 실제로 미국 공화당의 한 상원 의원도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 국립생물안전성 연구소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사실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들과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흡사해요. 굉장히. 너무 이상하다. 네. 내용도 닮았고 사실 뭐 중국의 지명과 연구소까지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입니다. 31년 전인 1989년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예언했습니다. 아니 시간 여행자들이 꽤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한 명씩 다 있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네. 우리가 조사한 것만 지금 이렇게 많은데. 아마 두 기자님들도 이 예언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뭔데요? 1989년이면 잠깐만요. 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자, 그리고 지금 이 TV를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뭔데요? 뭐지? 난 안 봤을걸?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니스가 있는 이탈리아 북부의 베네치아. 서기 2020년 이 베네치아의 하늘에 바이러스 군단이 나타납니다. 게임이네, 게임. 이거 한메 타자. 게임. 뭐라고? 어떻게 알았어? 한메 타자 게임 이거 1분당 몇 타치나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 전 독수리라 몰라요. 그게 그 단어들이 바이러스처럼 내려오는 걸 똑같이 쳐갖고 다 없애는 거예요. 뭘 이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맞죠? 어? 2020년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에 바이러스 군단이 나타난다는 이 내용. 네, 했지 내가 이거. 현재 이탈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가슴 아픈 또 코로나19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있죠. 특히나 이탈리아는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이 대한민국 예언서의 정체 한 기자님이 맞추셨습니다. 아하. 1989년에 개발된 대한민국의 수많은 독수리들을 구원한 타자 교습용 프로그램 한매 타자 교사. 기억하지? 다들 기억하시죠? 기억나요. 기억하지? 여기 단어는 1분당 몇 타치고 단문은 몇 타, 장문은 몇 타 다 이 친구들하고 내기하죠 이거 가지고. 그래픽이 너무 예스럽다. 다들 추억이 새록새록 하시죠?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현재 유명 게임사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광고로 익숙한 그 택진이 형님입니다. 그분이죠. 네. 자, 물론 그가 31년 뒤에 코로나19를 예측해 베네치아를 내놨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테지만요. 그러나
우연이라고 하기엔 상황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자 택진이 형, 당신은 대체 예전에 생각 없이 타자 쳤는데 지금 생각하니 소름. 이렇게 누리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탈리아 북부를 골랐을까요? 그것도 베네치아라고 딱 그 도시를. 베네치아 지금 완전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네. 이미 오래전에 코로나19를 여는 소설, 그리고 타자 연습 프로그램. 그러나 우연이든 예언이든 지금 전 세계인들이 바라는 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것일 겁니다. 2016년 11월 8일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 작가들은 미래인이 분명하다. 이제 그만 미래인인 거 커밍아웃 해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 국민 애니메이션. 와, 짱이죠. 이거 보셨죠? 오기 전에 보셨죠? 저는 이게 예견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아마 기사 양이 엄청날걸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들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987년 4월부터 무려 33년째 방영 중인 미국 최장수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은요. 가족 간의 사랑은 물론 정치, 종교, 환경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학과 풍자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슨 가족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급 예언 적중으로 작가들이 미래인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등장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6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무려 16년 전인 2000년에 정확히 예언. 트럼프를요? 그렇습니다. 저 장면이 이제 대표죠, 대표. As you know, we've inherited quite a budget crunch from President Trump. How bad is it, Secretary Van Houten? 저 장면이 나옵니다, 저렇게. 16년 전에? 네. 저 장면 캡처 많이 돌아요, 저 장면이.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슨 가족 작가가 미래인이라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1998년 한 에피소드에서는 미국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월트 디즈니사와 미국의 유명 영화사 21세기 폭스사가 합병된 모습이 나옵니다. 우와. 저기 보시면 21세기 센츄리 폭스의 밑에 저렇게 나오죠. 디비전 오브 월드 디즈니.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월트 디즈니사가 21세기 폭스를 인수한 겁니다. 또 2012년 심슨 가족에서 미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레이디 가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었는데 근데 2017년에 정말로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오른 레이디 가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또다시 심슨 대체 어디까지? 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Outbreak of the deadly Pandora virus is spreading rapidly. All ships must remain at sea. 코로나19 확진자가 탑승해 표류한 일본 크루즈 사태와 너무나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무려 8년 전인 2012년에 방송이 된 겁니다. Unprecedented threat requires a worldwide quarantine. American basketball superstar Kobe Bryant. NBA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He was among at least 4 people traveling in his.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던 코비 브라이언트. 그는 20년간 NBA 챔피언 5회, 올스타 MVP 4회 수상, 2008-2012 세계 스포츠 대회 금메달의 주역, 화려한 이력을 남기며 농구계의 새 역사를 쓴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전설적인 것이 평생 커리어 동안 팀을 떠나지 않았어요. 팬들 곁을 지킨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마지막. 코비 브라이언트는 2016년에 은퇴한 뒤 둘째 딸 지아나가 속한 중학교 농구팀을 감독해왔습니다. 사고가 있던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경기를 감독하기 위해 딸 지아나와 농구팀 동료들과 함께 전용 헬기를 타고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 오크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이던 헬기가 그만 로스앤젤레스 북부 상공에서 추락. 코비와 딸 지아나를 포함해 헬기에 탑승한 9명 전원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사고가 있던 날 우리 녹화장에서도 뭐 농구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저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계적인 비보를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 죽음을 정확히 예언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8년 전인 2012년에 말이죠. 코비는 결국
헬리콥터 추락으로 죽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실제로요. 한 익명의 사용자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자, 물론 당시 누리꾼들은 터무니없는 낭설이라며 믿지 않았지만요. 코비가 정말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자 이 SNS 글이 일파만파로 퍼지며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코비가 사망한 다음 날 예언을 한 익명의 사용자가 또다시 글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미안하다며 자책한 그. 약간 이제 자기 말이 현실화가 돼가지고 저렇게 말했나 보다. 과연 그럼 왜 미안하다는 글을 남긴 걸까요? 그러니까 왜 2011년 5월 21일 미국의 F라디오 방송국 앞에는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고 사람들이 카운트다운하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 4, 3, 2. 보통 새해가 시작될 때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뭐 이 동네 큰 행사가 있었던지 아니면 뭐 대단한 사람이 왔었던 건가요? 사람들이 라디오 방송국 앞에 모인 이유, 이 라디오 홈페이지에 게재된 하나의 글 때문인데요. 심판의 날, 선택받은 사람들은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적힌 8쪽짜리 예언서였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방송국이 그랬다는 게 정말 의외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믿는 분들이 요 앞에서 모여서 카운트다운을 한 거잖아요. 이 라디오를 통해서 종말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라디오 방송국의 설립자이자 당시 미국 최고의 성경 이론가라는 명성을 가진 해롤드 캠핑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캠핑의 종말 예언을 믿은 사람들은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고 전 재산을 처분하게 됐습니다. 이혼, 또 자살까지 할 정도로 그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종말일이라고 예언한 날짜 2011년 5월 21일 모두가 알다시피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예언이 틀리자 그는 자신의 방송국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23일 사실 5월 21일은 보이지 않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지진, 또 화산 분출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구는 10월 21일에 멸망합니다. 이에 일부 사람들은 뭐야 이거? 예언이 맞은 적이 있긴 한 거야? 아니 지금 보니까 완전 거짓말지기 양치기 소년이랑 다를 게 없네? 라며 더 이상 캠핑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런데 2011년 종말 예언 전에도 그는 1994년 9월 6일 종말이 일어날 것이라며 틀린 예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비 교주도 있었어요. 어떻게요? 내가 기도로 막았다고. 참신하다. 아니 이게 종말이 안 왔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기도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막 우와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겠네. 그가 또다시 밝혔던 10월 21일 종말 예언까지 틀리자 이 캠핑은요. 라디오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더 이상 종말을 예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17년 2월 1일) 오늘 저녁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 달과 화성, 금성의 일렬로 늘어서는 우주쇼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밤이 인류의 마지막 밤인가? 특별한 천체 현상을 앞두고 지구 곳곳에서 지구 종말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근데 저렇게 된다고 왜 종말이 와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전에 과거 없을 때 점성술 시대는 아니잖아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동서양에서는 천체 변화에 민감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불길함이나 재앙, 파괴를 상징하고요. 또 인도에서는 일식이 일어나는 날 라후라는 악마가 나타난다며 두려워했고요. 옛날이잖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일부 종말론 성경학자들은요. 성경의 이 문장을 콕 짚으며 크고 두려운 날, 즉 지구 종말의 때가 천체의 변화와 직접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고요. 이번 행성 직렬 소식에도 일부 지구 종말론자들은 행성들이 합쳐진 중력이 지구 축을 기울여서 인류는 최대 재난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 공포스럽게 느끼고 더 두렵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천체 변화와 지구의 종말은 노상관. 사실 행성들이 일렬로 늘어선 건 2017년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2004년 4월에도 달, 화성, 금성이 일렬로 서는 모습이 관측됐고요. 심지어 2016년에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5개의 행성이 일렬로 늘어섰지만 지구 종말은커녕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다수의 과학자들 역시 태양계의 행성들은 서로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성의 중력을 더한다고 해도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중력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행성 직렬은 지구 종말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접어두시고 이 특별하고 환상적인 우주쇼를 있는 그대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고대 마야 달력과 관련된 지구 종말의 날, 바로 2012년 12월 21일이었죠. 전 세계가 지구 종말 이야기로 떠들썩한 가운데 아주 핫하게 떠오른 장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남쪽에 위치한 부가라슈. 이날 이 마을에는 취재진을 비롯해 마을을 찾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200명 남짓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적한 이 작은 마을이 화제의 중심이 된 이유. 이 마을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성지로 소문났기 때문인데요. 어떤 그 종교 단체가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200명 마을 주민 전부 한 종교고 막 이래요? 이곳이 종말의 안전지대로 소문난 이유, 종교 집단의 유토피아? 아니고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산에 UFO 착륙기지가 있대요. 그래서 UFO가 여기 모인 사람들을 구출해 줄 거래요. 별게 다 와서 사람들을 구출해 주네, 진짜. 부가라슈에는 산봉우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산봉우리는 땅이 주변보다 높이 위로 솟는 융기 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지 더 오래된 지질층이 맨 위 꼭대기층으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이 때문에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거꾸로 된 산이라고 부르며 이 산이 신성한 기운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 신성한 기운을 빌려 이 산봉우리 어딘가에 UFO 착륙 기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등장. 심지어 실제로 UFO를 봤다는 목격담까지 전해지면서 지구 종말이 찾아오는 12월 21일에는 UFO가 이 마을에 모인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다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구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도 가고 그렇죠. 실제로 UFO 오면 난 구경이라도 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가고 관광객도 있을 거고. 다 모인 거예요. 그럼. 네, 해마다 UFO 기지를 찾기 위해 또는 종말을 대비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종말론 추종자들과 방문객들이 매년 2만여 명씩 방문. 특히 일본의 지진과 미국의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시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2012년 종말론이 대두되면서 집단 자살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웠던 프랑스 당국. 지역의 보안을 위해 군인과 100여 명이 넘는 경찰을 이곳으로 보내 12월 19일에서 23일까지 24시간 주재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200명이었다는데 경찰이 100명이었대. 진짜 대단한 거죠. 엄청난 투입을 했네요, 정말. 황당했겠네요,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16세기 이탈리아 최고의 미술가이자 과학자, 기술자, 철학자 등등등 세계 천재로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범접 불가, 그의 특별한 능력과 천재성 때문인지 유독 그가 남긴 작품들을 둘러싼 비밀과 음모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작품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다빈치 코드를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풀어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비밀과 미지의 장소, 바티칸 서고의 연구원이자 다빈치 전문가 스포르자 갈라치아입니다. 그녀는 2010년 진짜 다빈치 코드를 발표. 4006년 11월 1일 대홍수로 인류는 멸망한다. 다빈치의 역작 최후의 만찬 속에 종말의 날을 예측할 수 있는 점성학과 라틴어로 된 코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해독한 결과 4006년 3월 21일에 시작된 대홍수로 인류는 4006년 11월 1일 최후를 맞게 되고요. 종말 이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 이 그림 속에 어떤 코드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속에 12제자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인간의 운명과 함께하는 별자리는 몇 개다? 12개. 12개죠. 점성하게 대입해 보면
별자리를 뜻하는 12제자들과 테이블보, 천장의 간격을 통해 계절과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밝혔고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 반원 모양의 창문 보이십니까? 갈라치아는 저 창문들이 일종의 시계 역할을 하며 라틴어 코드가 숨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라치아에 따르면 라틴어 코드의 계산법은 24개의 라틴어 알파벳이 24시간을 의미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쉽게 다빈치 코드를 설명하기 위한 후속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검증하려면 4006년이면 지금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너무 먼 미래라 와닿진 않습니다. 과연 세계 천재 다빈치는 정말 작품 속에서 종말을 예언했을까요? 과거 꽤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예언가들의 종말 예언이 쏟아져 나왔죠. 이 인류 전체의 마지막에 대한 그런 어떤 호기심이나 궁금증은 뭐 다 있어 왔죠. 뭐 그래서 유독 종말에 대한 예언도 많고. 자, 그래서 세계의 많은 예언가들이 종말을 각각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예언가면은 빼놓을 수 없는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자, 히틀러의 등장, 또 제2차 세계대전 등을 마치며 최고의 예언가로 불린 그리고 예언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자, 먼저 소련 붕괴, 체르노빌 참사, 9.11 테러. 미국 형제들이 철로 만든 새 공격을 받아 추락할 거예요. 라며 정말 사고 현장에 다녀온 사람처럼 자세히 9.11 테러 사건의 모습을 묘사해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본인의 죽음까지 모두 예언이 적중했던 불가리아의 예언가 바바반가. 근데 저거는 진짜 되게 정확한 표현이긴 하네요. 역대 예언 중에 제일 소름 돋는 게 저건 것 같아요. 그리고 바바반가의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296년 태양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오래된 우주정거장과 위성이 떨어진다고 예측했고요. 2341년에는 무엇인지 모를 끔찍한 것이 지구에 접근한다고 예측. 자, 갈수록 뭔가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죠? 또 3797년에는 지구에서 모든 생명이 사망. 하지만 인류가 또 다른 행성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얘기했고요. 3805년, 이번에는 자원을 둘러싼 인간들의 전쟁 발발. 반 이상의 인간들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바반가는 마침내 5079년을 맞는 세계에는 종말이 찾아올 겁니다. 라며 종말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약 3000년 후의 먼 미래를 얘기한 바바반가의 종말 예언이 있다면 곧 멀지 않은 미래에 종말이 온다 예측한 예언가도 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9번까지 예지몽을 꾼다는 이 브라질의 예언가 주세리노. 주세리노 또한 바바반가와 마찬가지로 9.11 테러를 정확히 예측했는데요. 진짜? 2001년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꿈을 꾼 뒤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지만 무시를 당했고요. 결국엔 그가 꾼 꿈대로 슬픈 역사가 현실화됐는데요. 2004년 12월 26일 약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대지진. 2009년 마이클 잭슨의 사망 예언. 또 2015년에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까지 예언했다고 합니다. 큰 사건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게 좀 놀랍고. 그러면 이분이 예언했다는 그 종말 날짜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런 그가 주장한 종말의 해는 바로 2043년. 이건 좀 무섭다. 자, 불과 2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 돼. 2043년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의 인구 중 80%가 사라지는 대재앙이 올 겁니다. 라며 인류 멸망을 주장했습니다. 큰 사건들을 맞춘 족집계 예언가들. 그렇지만 이 세계의 끝에 대한 예언은 모두 다 빗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999년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예언의 7월, 지구촌 종말론 신드롬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각종 방송에서도 종말론을 조명하는 등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1999년은 유독 종말의 공포에 휩싸였던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너희들 요새 지구 종말론 도는 거 아나?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순간 핵폭탄 막 날라다니고 행성끼리 충돌하고 블랙홀이 터져가 막 순식간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하더라. 1999년 전 세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 종말. 전 세계 컴퓨터들이 2000년으로 넘어가면
공공을 인식을 못해서 버그가 발생한다는 일명 Y2K 종말론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 Y2K 버그로 전 세계 통신망이 무너지고 정전과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금융 시스템 마비, 심지어 핵미사일 오발로 인한 전쟁 발발 등 세계 각지에서 혼란이 벌어져 종말에 이른다고 믿었었죠. 근데 자, 아무리 세기말이라고 해도 왜 그렇게 1999년에 유독 그렇게 종말론이 성행했을까요? 1999년 당시 전 세계인들을 두렵게 한 종말론에 더욱 불을 붙인 주범이 있었습니다. 1999년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구절을 해석해보면 일부 사람들은 1999년에 대재앙이 일어나 지구가 종말에 이른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특히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20세기 마지막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1999년 8월 11일의 주목. 이 날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종말의 날로 추측했습니다. 당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맞물려 개기일식 종말론이 성행하자 한 천문학자는 8월 11일은 물론 앞으로 10년 안에도 종말은 없습니다.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3, 2, 1, Happy 2000! 세계를 놀라게 한 많은 예언가들 가운데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예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아, 예언가도 핫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바로 인도에 살고 있는 15살 아비냐 아난드입니다. 뭔가 홀리해 보인다. 되게 처음 봐요. 15살이면 엄청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뭐 어떤 예언들을 했어요? 이 소년이 요즘 가장 핫한 예언가로 떠오른 이유. 2019년 8월 22일 아비냐 아난드가 앞으로 전 세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을 한 영상을 너튜브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가 2019년 11월 이후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머나, 코로나! 지금 겪고 있잖아, 우리. 겪고 있죠.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그지? 그렇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놀라운 예지력으로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예측,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로 정확히 중국을 지목했고요. 심지어 6개월 동안 전 세계로 확산돼 2020년 3월과 4월에 그 위기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거 소름이네.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적중하자 아비냐 아난드는 한순간에 폭발적인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생 시기, 규모, 발생 나라까지 어쨌든 다 맞힌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걸 아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비냐 아난드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토성, 목성, 화성 등 행성들의 궤적을 보고 지구에서 발생할 일을 예측하고 해석하는 점성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소년의 다음 행적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4월 아비냐 아난드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경고를 전해왔습니다. 2020년 12월 또 다른 재난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보다 훨씬 강력할 것입니다. 뭐 변이 바이러스? 12년? 변이. 코로나 변이. 그렇죠. 맞아. 어머. 2020년 12월 20일에 목성과 토성이 나란히 서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훨씬 강하고 큰 규모의 2차 팬데믹이 밀려올 것이라고 예언. 그리고 실제로 2020년 12월 전파력이 50에서 70%가 더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발견. 유럽, 중동, 아시아, 호주, 북미로 퍼져나가며 전 세계가 또다시 발칵 뒤집혔는데요. 야, 이 변이 바이러스 발생까지 맞췄다는 거는 너무 소름 아닙니까? 아,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 그 이제 올해를 물어봐야죠. 올해. 아난드는 태양, 달,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직선으로 정렬하는 2021년 2월 10일부터는 얼마 전이잖아. 얼마 전이잖아.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더불어 기근,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전 세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 실제로 2021년 2월 13일에 일본에서 7.3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2020년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모두가 기다리는 코로나19의 종식 포함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은 목성과 토성이 염소 자리를 떠나 각자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시기인 2021년 11월이 돼야 안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종식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 아난드의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인가요, 이제? 믿습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세기말 종말론 이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로 2012년 종말론의 그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2012년 전 세계가 지구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느냐? 자, 첫째는 마야 달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대 선진 문명을 일으킨 신비의 마야 문명. 특히 마야 달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무려 25세기 이상 단 하루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지구와 우주의 시간을 계산해냈다고 합니다. 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윤달, 윤날 이런 거 다 잡았다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저때 인류가 그랬을 리가 없다. 그러니 마야인들은 외계인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야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로 그대로 끝나버린 겁니다. 뭐야? 이에 종말론자들은 이날이 지나면 인류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무의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추측했던 거죠. 야, 대박이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국의 고대 서적 주역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래프 타임 웨이브 제로는요. 이 그래프가 상승한 시기에는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거나 영웅이 등장, 또 하강한 시기에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답니다. 자, 그런데 상향, 하향을 그리던 그래프가 한순간 0이 되는 날이 있었는데 진짜? 그날이 바로 2012년 12월 21일. 게다가 주식시장의 변동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웹봇. 그동안 웹봇은 9.11 테러, 콜롬비아 우주왕복선 참사, 인도양 지진해일 사태 등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들을 정확히 예측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 웹봇이 2012년 12월 이후로는 분석을 거부했던 겁니다. 오. 마야 달력하고 지금 이 고대 되게... 주역하고 겹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 지구 종말의 전조 현상이라도 되는 듯 2012년 1월에는 노르웨이에서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요. 심지어 12월 21일 호주 퍼스의 상공엔 강력한 빛이 저렇게 특이한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네. 저런 떼죽음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저 빗무리도 엄청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지구 종말설이 퍼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고요. 실제로 종말을 대비해 생존 물품을 구비, 심지어 극강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2012년 종말론으로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지자 12월 11일 이곳에서는요. 사람들의 두려움과 사회 혼돈을 잠재우기 위해 2012년 종말론은 허구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Why the World Didn't End Yesterday. Presented by Science at NASA. December 22nd, 2012. If you're watching this video, it means one thing. The world didn't end yesterday. 나사에서 저런 영상을 만들었군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정말로. 자, 봐라. 안 망했지? 뭐 이런 거네요. 나사가 공개한 동영상에는요.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종말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반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한 종말설이죠. 마야 달력 종말설에 대한 나사 입장은 12월 21일 마야 달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그날 지구가 종말한다는 마야 예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사 천문 고고학센터의 존 칼슨 박사에 따르면 12월 31일이 지나도 1월 1일은 새로운 한 해가 반복되듯이 마야 달력 역시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2012년 11월 21일 이후 지구가 종말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나사에선 12월 21일 다음 날인 12월 22일에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종말론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두려움에 떨자 종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열흘 정도 앞서서 이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종말론이죠. 니빌루나 행성 X 같은 행성의 충돌로 지구가 종말한다는 주장에 대한 나사의 대답 역시 사실무근. 정부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 하늘을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21세기 사람들을 또 한 번 불안에 떨게 만들며 나사까지 움직이게 만든 2012년 종말론. 하지만 그 종말론은 근거 없는 거짓이었다는 걸 2021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경매를 통해 오래된 노트가 하나로 약 5억 4,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 노트의 주인은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이 위대하지만 네. 노트 저게 불탄 자국이잖아요. 저게 5억이면 너무 비싸다. 3페이지 분량의 이 노트는요. 뉴턴 사후 200여 년 만에 발견. 양피지 일부가 불에 타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아직 세간에 공개되지 않은 희귀 자료로 우리가 몰랐던 뉴턴의 과학적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아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었네 저기? 뉴턴이 예언을 했다고요? 예언을 했습니다. 뉴턴의 노트에는 피라미드의 크기, 비율 등에 대한 기록과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한 측정 단위를 알아내기 위해서 뉴턴이 고심한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인류 멸망 시기를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어머. 아니 근데 그 뉴턴이니까 네. 이거를 뭐 어떤 예언 이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뭘 추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뉴턴은 인류는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가, 그리고 언제 멸망하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요. 무려 50여 년간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뉴턴이 종말론에 대해 연구한 노트의 양은 자그마치 4,500여 장. 그리고 2007년 이스라엘의 한 대학에서 개최한 뉴턴의 비밀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6필 원고에 뉴턴이 계산한 인류 멸망 날짜가 기록돼 있습니다. 아니 되게 열정을 갖고 연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50년. 네. 현기증 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라는 건가요? 네. 뉴턴의 결론은 뭐예요? 네. 너무 난로들 드시려고 하네요. 아이작 뉴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뉴턴이 일평생을 바쳐 치열한 연구 끝에 계산한 지구 최후의 날. 지난 거 아니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60년입니다. 저기 써있네 노트에. 2060 빨간 줄 쳐놨네. 쓰여있죠. 입증이 되려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2060년에 지구가 종말한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사실 뉴턴은 과학자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점성술사의 예측이 들릴 때마다 성스러운 예언이 불신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구만.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종말을 예언한 구약성서의 다니엘서와 신약성서의 요한계시록을 연구. 성서의 비밀이 고대 피라미드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피라미드 연구에도 몰두했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는 참 다양하고 되게 많고 거기서 날짜를 뽑아내는 사람들도 많고 해석도 정말 다양한데 뉴턴은 어떤 시기로 시기를 뽑아낸 거예요? 굉장히 초조해 보여요. 난 굉장히 궁금해요. 아까랑 다르네요. 왜냐면 2060년이 곧 오거든. 얼마 안 남았거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뉴턴이 해석한 2060년 종말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악마의 수인 666, 이 6을 3번 더해서 18이라는 숫자를 도출했고요. 이 18에 성서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의 10을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서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인 7을 곱하면 그래? 1260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자, 뉴턴은 이 1260을 종말을 예측하는 비밀의 수로 여긴 것입니다. 근데 이게 1260년 후라면 네네. 기준이 언젠데요, 기준이? 자, 뉴턴이 계산한 기점은 카롤루스 대제가 서로마 황제 등극, 서로마 제국이 부활한 서기 800년으로요. 뉴턴은 서기 800년부터 1260년 후, 그래서 나온 연도가 바로 2060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좀 이거는 약간 네. 좀 그래요. 좀 그래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아마 만유인력을 개발했을 당시에 사람들도 지금 우리 같은 반응을 해요. 당연하지. 야 그게 뭐냐, 야 사과가 뭐 지구가 사과를 왜 땡기냐 뭐 이랬을 거야. 당연하지. 뭘 어떻게 손이 있어 발이 있어. 뭘로 땡겨.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무식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모든 게 다 뉴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꼽씹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하네요 정말. 근대 과학의 선구자 뉴턴이 예언한 2060년 종말론. 과연 그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